진세훈의 컴퓨터 화면 전체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무단 접근 감지, 관련 기관의 자동 신고, 손이 떨렸어요. 집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 30년 동안 숨겨둔 스위스 비밀 계좌와 작은 USB 하나만 있으면 수천억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었던 진세훈.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자식들을 걸러내기 위한 진태석의 30년 계획이었죠. 같은 시각 한혜라는 빨간불을 무시하고 미친 듯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차정원도 지금 같은 USB를 꽂고 마지막 시도를 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한혜라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의 손가락은 이미 엔터키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단 몇 초 차이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 과연 한혜라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진태석이 상속자 선정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사위 진세훈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진세훈은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든 상태였죠.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공난숙의 거실에 앉은 진세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남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공난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세훈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공난숙에게는 딸 주영채가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의 아내였어요. 진세훈이 친자가 아니라면 주영채도 자동으로 건양그룹에서 밀려날 게 뻔했죠. 공난숙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공난숙은 진세훈에게 한 가지 정보를 흘렸습니다. 진태석의 서재에 30년 된 스위스 은행 서류와 함께 작은 USB가 숨겨져 있다는 것, 그 USB로 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법적 상속권은 없어도 그 USB로 스위스 계좌를 먼저 손에 넣으면 건양그룹의 실질적인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었죠. 공난숙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위 진세훈이 성공하면 딸 주영채도 살아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진세훈이 스위스 계좌를 차지하면 건양그룹 안에서 입지가 살아나고 그러면 딸도 건양그룹에서 밀려나지 않을 테니까요. 공난숙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USB 자체가 함정이라는 걸요. 진세훈은 공난숙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진세훈은 진태석의 저택으로 몰래 향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죠. 진세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선 진세훈은 책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책들 사이 먼지 쌓인 파일 뒤에서 드디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폴더였어요. 손이 떨렸죠. 폴더를 열자 30년 전 작성된 스위스 은행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맨 아래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6자리 인증 코드 필요. 아래 날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그 아래에는 5개의 날짜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진세훈은 이것들이 비밀 코드의 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사이에 작은 것이 끼워져 있었어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USB였습니다. 진세훈은 USB를 집어들었죠. 이것만 있으면 스위스 계좌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세훈은 서류와 USB를 가슴에 품고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진세훈은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 역시 똑같은 USB와 서류를 손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한혜라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작은 USB와 서류 사본을 건넸어요.
진세훈이 훔친 것과 똑같이 생긴 것들이었죠. 한혜라는 25년 전 진태석 서재에서 이것들을 몰래 복사해뒀던 겁니다. 차정원은 서류를 펼쳐봤어요. 같은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후계자 제안을 받은 상태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한혜라와의 복수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스위스 계좌를 먼저 손에 넣어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욕심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함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서로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세훈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죠. 화면이 바뀌며 스위스 은행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로그인 화면이 아니었어요. USB 인증이 완료되었고 6자리 코드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떴죠. 진세훈은 서류를 펼쳐놓고 5개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진세훈은 첫 번째 날짜를 봤습니다. 1957년 3월 15일. 진태석의 생일이었어요. 진세훈은 날짜에서 숫자만 뽑아냈습니다. 57만 315. 6자리였죠. 진세훈은 이게 맞을 거라고 확신하며 숫자를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죠. 잠시 로딩 화면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오류. 2회 남았습니다. 진세훈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회밖에 안 남았다고? 진세훈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날짜 몇 개 넣어보면 되겠지 했는데 한 번 틀리고 나니 무서웠죠. 2번만 더 틀리면 모든 게 끝난다는 뜻이니까요. 진세훈은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계속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USB를 꽂고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물었던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1982년 11월 8일 진태석이 한혜라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했죠. 차정원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82만 1108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류. 2회 남았습니다. 차정원은 손이 떨렸어요. 너무 불안했죠.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진태석이 서재의 CCTV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진태석은 진세훈이 USB를 훔쳐가는 모습을 녹화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와 만나는 장면도 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진태석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USB와 서류는 처음부터 미끼였습니다. 진태석이 일부러 서재에 남겨둔 거였어요. 그리고 5개 날짜도 전부 가짜 힌트였죠. 어떤 조합을 넣든 틀리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진태석은 욕심 많아 자신을 배신하는 자식들이 필사적으로 코드를 맞추려 애쓰다가 결국 함정에 걸려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진태석은 회장실에서 차정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차정원은 밤새 코드를 고민하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진태석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죠.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후계자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차정원은 겉으로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USB로 계좌만 열면 진태석의 제안 따위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죠. 진태석은 차정원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할 그 눈빛을요. 그리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진세훈에 이어 차정원까지
두 사람 모두 시험에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진태석은 회장실로 돌아와 서재의 CCTV 녹화 파일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진세훈이 USB를 훔쳐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진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진태석은 30년 전 스위스 은행 계좌를 만들 때부터 이미 함정을 설계해뒀던 겁니다. 그 USB는 특수 보안 장치였어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USB를 사용해서 3번 시도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도록 만들어뒀던 거죠.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의 VIP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안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이것을 자식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류에 적힌 5개 날짜는 전부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진짜 코드가 아니었어요. 진태석은 자신을 배신하면 자동으로 범죄자가 되고 상속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는 평생 건양그룹을 일구며 수많은 배신을 겪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동업자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배신당했죠. 모두 돈과 권력 앞에서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진태석은 결심했던 거예요. 진짜 후계자는 욕심이 없고 나를 배신하지 않으며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물려주겠다고요. USB는 그 시험지였던 겁니다. 한편 진세훈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한 번 틀렸어서 2회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진세훈은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난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공난숙도 불안했어요. 진세훈이 실패하면 딸 주영채도 끝장이니까요. 공난숙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과연 뭘까요?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기회 2번 신중하게 번호 조합해서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난숙은 몰랐어요. 진세훈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파멸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도 한혜라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불안했어요. 한혜라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진태석과 싸워온 한혜라는 알고 있었어요. 진태석이 그렇게 쉽게 USB를 남겨둘 리가 없다는 걸요. 분명 함정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죠. 하지만 차정원은 한혜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차정원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진태석에게 복수하고 건양그룹을 손에 넣겠다고 생각했죠. 한혜라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잘못된 길로 이끈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진세훈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웠습니다. 서류에 적힌 5개 날짜를 번갈아 보며 어떤 조합이 맞을지 고민했어요. 주영채와의 결혼식 날, 그게 진태석에게도 중요한 날이 아닐까? 진세훈은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요. 진세훈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는 이미 꽂혀 있었어요. 로그인 화면이 떴죠. 6자리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2회 남았다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진세훈은 손을 떨며 95만 621을 입력했어요. 확인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클릭했습니다. 로딩 화면이 돌았습니다. 진세훈은 숨을 참았어요. 제발, 제발 맞기를. 하지만 화면에 뜬 메시지는 잔인했습니다. 오류. 1회 남았습니다. 진세훈은 의자에서 무너졌어요. 1회밖에 안 남았다고? 진세훈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편 차정원도 2번째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들었던 다른 날짜를 입력했어요. 2001년 9월 14일 진태석이 건양그룹 회장에 오른 날이라고 했죠.
차정원은 이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4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렸어요.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류. 1회 남았습니다. 차정원은 노트북을 닫아버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못하겠더랍니다. 1회밖에 안 남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만 더 틀리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차정원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진세호는 공난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또 틀렸다고요. 이제 1회밖에 안 남았다고요. 공난숙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1회밖에 안 남았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공난숙은 진심으로 진세훈이 먼저 성공하길 바랐어요. 진세훈이 이기면 딸 주영채가 살아남으니까요. 차정원도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틀렸다고요. 1회밖에 안 남았다고요. 한혜라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두라고요. 그거 함정이라고요. 한혜라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진태석이 스위스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던 소리가 기억났어요. 특수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대화 말입니다. 한혜라는 깨달았죠. 이건 함정이라고요. 하지만 차정원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이 마지막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혜라는 불안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를 하는 순간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한혜라의 기억 속에서 30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혜라는 아직 진태석과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진태석의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서재 문틈으로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진태석이 스위스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고 있었죠. 한혜라는 그때 들었어요. 진태석이 특수보안 USB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요. 본인 외의 사람이 그 USB로 계좌에 접근해서 3번 시도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태석은 30년 전부터 이미 함정을 만들어뒀던 거예요. 한혜라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걸요. 3번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된다는 걸요. 한혜라는 급히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차정원은 이미 2회 시도했어요. 지금 마지막 시도 준비 중일 거예요. 한 번만 더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되는 겁니다. 한혜라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차정원은 노트북 앞에서 마지막 코드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한혜라는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정원 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한혜라는 차를 몰며 계속 차정원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받지 않았어요. 한혜라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직 시도하지 말아라. 한혜라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한혜라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눈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차정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미 마지막 시도를 했을까요? 한혜라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딸이 경찰에 신고되는 모습, 딸의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 한혜라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 때처럼 한혜라는 또다시 딸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진세훈은 마지막 날짜 조합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5월 3일 서류에 있던 마지막 날짜였죠.
진세우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제 1회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진세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는 이미 꽂혀 있었어요. 로그인 화면이 떴죠. 6자리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1회 남았다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진세우는 18만 503을 입력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확인 버튼을 눌렸죠. 로딩 화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세우는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제발, 제발 이번엔 맞기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진세훈의 화면 전체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큰 경고창이 떴어요. 무단 접근 감지. 관련 기관에 자동 신고되었습니다. 계좌가 영구 동결되었습니다. 진세훈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손이 떨렸어요. 진세훈은 뒤로 물러나며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관련 기관에 신고되었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세훈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진세훈의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진세훈은 창문 밖을 내다봤죠. 경찰관 2명이 현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경찰에 신고된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차정원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차정원은 며칠 동안 고민했던 마지막 날짜를 입력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번엔 맞을 거야. 차정원의 손이 키보드 위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입력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혜라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한혜라는 차정원의 노트북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노트북에서 USB를 확 뽑아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차정원은 깜짝 놀라 한혜라를 쳐다봤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꼭 안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함정이라고요. 이거 함정이었다고요. 3번 시도하면 경찰에 신고된다고요. 방금 딸의 인생을 구한 거예요. 단 몇 초 차이로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차정원은 경찰에 신고될 뻔했던 겁니다. 한편 진태석은 서재에서 CCTV 화면을 보며 냉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30년 전부터 준비한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진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몰래 재산을 훔치려는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진태석이 왜 이런 함정을 만들었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살았어요. 친구도, 동업자도, 가족도 모두 돈 앞에서는 변했죠. 그래서 진태석은 결심했던 겁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 물려주겠다고요. USB는 그 시험지였고 진세우는 낙제점을 받았던 겁니다. 진세우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경고를 받았어요. 불법 계좌 접근 시도로 기록이 남았죠. 진세훈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친자도 아니고 범죄 시도까지 했으니 상속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꼭 안았습니다. 한혜라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다는 걸 알게 됐죠. 30년 전 진태석의 통화를 기억해내고 이게 함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빨간불을 무시하면서까지 차를 몰고 달려와 USB를 뽑아줬습니다. 차정원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차정원의 시도는 2회로 끝났고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혜라가 단 몇 초 차이로 딸의 인생을 구한 겁니다. 만약 한혜라가 조금만 늦었어도
차정원은 세 번째 시도를 했을 거고 진세훈처럼 경찰에 신고됐을 거예요. 한혜라의 모성애가 차정원을 구했던 겁니다. 한편 공난숙은 진세훈이 경찰 조사받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 주영채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사위까지 망쳤으니까요. 공난숙은 진태석을 찾아갔어요. 세훈이랑 우리 영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배신한 대가라고요. 몰래 재산을 훔치려 한 대가라고요. 공난숙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공난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석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난숙이 진세훈을 부추겼다는 것,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태석을 배신하려 했다는 것 모두요. 공난숙은 후회했습니다. 진세훈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파멸로 밀어넣었고 결국 딸 주영채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진세훈은 자신의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상속권도 잃고 명예도 잃고 경찰 기록까지 남았죠. 진태석을 배신하고 몰래 재산을 훔치려 한 대가였어요. 진세훈은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진태석의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스스로 진태석을 배신하려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진태석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후계자 제안은 취소라고 말했어요. 차정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회장실을 나왔고 밖에서 기다리던 한혜라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위로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죠.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진태석에게 복수하려던 계획도 몰래 재산을 손에 넣으려던 생각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지만 차정원은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엄마 한혜라의 진짜 사랑을요. 그날 저녁 진태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진태석은 서류를 펼쳐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진짜 상속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시험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세훈과 차정원은 탈락했지만 진태석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죠. 진태석은 계속해서 진짜 상속자를 찾을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몰래 재산을 훔치려 하지 않는 사람을요. 과연 누가 진태석의 마음을 얻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배신과 도둑질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배신자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진리였죠. 친밀한 리플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